여기에 불만 지피면 금방 김이 피어오를 것 같은 가마솥입니다. 귀촌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이 이런 가마솥을 걸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황토방을 지어놓고 뜨뜻한 구두를 만들어서 날씨가 추운 날은 들어 누워서 지지는 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마침 제가 이 평창 지역을 돌다 보니까 이 구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실제 그 모양을 연출해 놓은 그런 구들 전시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 구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손수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구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조그마한 오두막에 구들을 만들어서 그 황토방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역시 그런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를 만들었을 때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들이 어떤 그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궁이도 만들고 구들도 만들고 손수 자기 손으로 이런 그 구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될 겁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줄고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줄고래는 열고래라고도 하는데 사대부집이나 사찰에서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방이나 큰 사찰에서는 고래바닥의 물매가 잡히지 않고 거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주로 함실 아궁이에 맞는 구조로 구들돌을 올리는 고임돌은 벽돌이나 자연석 또는 깨진 기와를 재료로 쓴다. 곧은 줄고래 모양과 굽은 줄고래 모양이 있으며 고구려와 발해 고려시대 유적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문이 적혀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아궁이 입구가 보이고 여기 연료들이 불타는 공간이죠. 이 아궁이에서 이 여러 갈래로 이제 고래가 열고래라고 해서 일렬로 이렇게 배치됩니다. 방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뭐 몇 개가 될는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만 이렇게 대략 20-30cm 정도의 그 간격을 가지고 이런 터널 같은 이런 고래가 배치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위에 구들장이 놓이고 자 그럼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고래가 끝나는 지점은 이렇게 계자리라고 해서 깊숙이 그 파인 공간을 만들죠. 공기가 역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굴뚝이 이제 여기에서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계자리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아궁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고래를 향해서 이제 경사진 오르막이 이제 배치됩니다. 이걸 분음이라고 하는데 이 줄고래에서는 이 분음이가 단순한 한 30cm 정도 이렇게 경사진 오르막을 만들고 그 뒤부터는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고래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구들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되게 특별한 그 이제 구조라든가 다른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충분히 구들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안쪽에 고래가 끝나는 지점에 계자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30cm 정도 깊이 푹 파진 그런 고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고를 통해서 굴뚝으로 연기가 빠지도록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고래가 불을 잘 들여서 뜨끈뜨끈한 황토방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솥을 걸지 않는 난방만을 위한 그런 구들의 경우에는 아궁이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멍을 뚫죠. 이게 분어미 부분은
약간 경사지게 만든 다음에 수평으로 고래를 쭉쭉 뽑는다는 겁니다. 깨진 벽돌이나 돌을 사용해서 구들장을 받치는 그런 고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기와장을 사용했네요. 자, 이렇게 줄고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고래. 이 막고래는 제가 만들었던 그런 구들인데요. 고임돌 이제 구들장이 이제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만들게 되는데요. 방금 보신 그런 줄고래처럼 이렇게 행렬을 맞춰서 고래를 저렇게 만들지 않고 불규칙하게 돌을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놓은 다음에 구들장을 얻는 겁니다. 저는 구들장도 없어서 철망을 구들장 대신에 놓고 철망 위에 자갈을 깐 다음에 그 자갈을 굳혔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규칙이 없는 그런 불규칙한 그런 괸돌을 놓고 구두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구조에서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 분어미 지역은 이제 오르막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아궁이에서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오르막을 만들어서 저 뒤쪽으로 그 바닥을 통과해서 불 기운이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만 염두에 두면은 이제 구들장은 불규칙하게 상황에 맞게 그 괸돌을 여기저기 놓고 그렇게 구들장을 얹게 되는 겁니다. 요 막고래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역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구들 상황이 구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하기 힘들 경우나 불규칙한 그런 구들장이 있을 때 이런 식의 구조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 이제 바닥의 그런 경사도는 대체로 이 아궁이를 중심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불규칙하게 경사를 만들어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고래 바닥의 구배가 사방으로 기울어져 올라가 연기의 흐름을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연기가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구배를 만들어 구배는 경사를 말하는 겁니다. 만들어준다. 보통 이런 서민 가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아궁이에 가마솥을 배치하죠. 그러면 이제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하게 되는 건데 가마솥 뒤로 벽체 안에서는 이렇게 이 아궁이에 불이 이렇게 분어미를 타고 올라온 다음에 불규칙하게 놓인 괸돌 위에 구들장이 놓이죠. 그리고 역시 안쪽에 개자리가 깊게 파져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막고래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줄고래와 막고래 이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런 구들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고래들을 구들 기술들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고래, 이거 부채살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부채고래라고 하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 여기서 이건 구조가 조금 더 정교한 그런 구조를 가지네요.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고래가 퍼지고 그 다음에 이 개자리는 이렇게 측면에서부터 3면 전체의 개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효율성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실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전통 구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짜임새가 있게 보이죠? 부채고래. 여러분들이 직접 구들 설치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의 시도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격구들인데 방이 여러 개 연속해서 있을 때
각 방마다 이 회구를 설치해서 여러 개의 방을 동시에 덮이는 구들입니다. 겹방 구들이라고도 하고요. 첫째 방의 고래가 가장 높고 맨 윗방의 고래가 가장 낮은 물매를 고래 바닥에 두어 열기의 흐름을 좋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 구조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궁이 이게 그 작은 솥이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이 구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분호미에서 불길이 올라오면 이렇게 고래를 일단 만들어서 구들장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개자리가 있죠. 개자리라는 게 이제 이 그 불의 흐름을 여기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더 높이를 올려서 고래를 만듭니다. 두 번째 방이죠. 여기에 또 개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 방에 또 경사도를 좀 더 높여서 다음 개자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연통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구들을 만들어서 방 2개, 3개를 동시에 덮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